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미래저작권연구소의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표절의 증거, 공통의 오류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사랑이 뭐길래라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사건에서 모방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두 작품 사이에 모방을 하지 않았다면 나오기 어려운 현저한 유사성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후속 작품이 원작품에 의거했을 것, 다른 말로 하면 후속 작품이 원작품을 모방했을 것, 이것이 첫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후속 작품이 원작품을 상당히 변형을 가해서 새로운 창작성이 들어갔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후속 작품과 원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할 것. 자, 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첫 번째 요건입니다. 모방의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요. 모방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후속 작품을 작업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작업실이라든가 스튜디오 뭐 이런 곳에서 은밀하게 이 모방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침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이 과연 이것이 모방을 한 것인지 아닌지를 어떤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 모방을 입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두 작품 사이에 모방을 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어떠한 현저한 유사성을 찾아내는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그 두 작품 사이에 모방을 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현저한 유사성,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striking similarity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널리 사용되는 기법인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사랑이 뭐길래 사건에서 두 작품을 보면은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인 남자 주인공에게 너 그렇게 뺀질뺀질 놀기만 하다가는 나중에 행렬병자로 죽을 거야 하는 이런 유사한 대사가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이 대사에서 나오는 행렬병자라는 단어,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가 유사한 상황에서 함께 쓰였다는 것은 후속 작품이 원작품을 모방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유사성이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 어떤 유사한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것도 일종의 그 공통의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통의 오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현저한 유사성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영어로는 common error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후속 작품에 원작품에 들어있는 어떤 오류가 후속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은 이 후속 작품이 원작품을 모방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 제목에 썼듯이 소스코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소스코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이제 그 원고, 즉 원작 소스코드를 피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에서 표절했다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소스코드의 여러 가지 그 명칭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표절인지 아닌지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원고의 소스코드와 피고의 소스코드를 쭉 늘어놓고 보니까 그 중에 한 코드에서 이제 그 상당한 그 유사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원고의 소스 코드, 이제 한 줄짜리 그 소스 코드인데요. 이 코드의 기능이 뭐냐 하면은 그 축의 좌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그런 이제 명령 코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의 소스 코드에도 동일한 이제 명령 코드가 있는데 이 원고 프로그램의 개발자는 이 코드의 기능이 축의 좌표를 보이도록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코드의 명칭을 show axis, show가 이제 보여라 하는 것이고 axis는 이제 축이라는 것이죠. AXIS. 네, 그런데 이 원고 프로그램의 개발자가 이 스페링을 잘못 알아가지고 AXIS로 써야 될 것을 AXES로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의 소스 코드에도
그 동일한 기능을 하는 소스 코드의 그 코드 명칭이 show exis, 그러니까 show는 똑같은데 AXES 이것도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스페링을 잘못 알아서 AXIS로 써야 될 것을 AXES로 잘못 썼는데 피고의 소스 코드에도 동일한 그런 오류가 발견됐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피고의 소스 코드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원고의 프로그램을 모방하지 않고서는 사실 나올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유사성이죠. 네, 이런 이제 이것을 이제 그 공통의 오류라고 하는데, 원고의 작품에 존재하는 오류가 피고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진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통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모방을 하지 않았다면 나오기 힘든 그런 유사성이죠. 사랑의 모길래 사건에서 행여병자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는 것도 행여병자라는 말, 그 단어도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오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그런 오류가 이것은 이제 뭐 완전한 오류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약간 어떤 그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공통의 오류라고 하지는 않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공통의 미적 일탈, 그러니까 어떤 미적인 의미에서 어떤 일탈이 원고 작품에 보여지는데 그것이 피고의 작품에도 동일하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행여병자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 용어에서 좀 일탈된 그런 좀 특수한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유사한 상황에서 피고의 작품에서도 같이 발견된다는 것은 모방하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유사성이다.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네, 이런 그 공통의 오류를 통해서 모방의 증거를 찾아내는 그런 기법은 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부 같은 경우도요, 원고의 전화번호부가 있고 피고의 전화번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번호부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도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피고의 전화번호부가 원고의 전화번호부를 베껴서 나온 것인지 모방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피고 스스로 전화번호를 조사를 해서 만들었는데 비슷하게 나온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전화번호부를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전화번호부 속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짜 전화번호를 몇 개를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만약 피고가 이 원고의 전화번호부를 그대로 갖다 베끼게 되면 그 가짜 전화번호까지 같이 베끼게 되겠죠. 그러면 원고의 전화번호부 안에 들어있는 가짜 전화번호가 피고의 전화번호부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은 피고가 원고의 전화번호부를 갖다 베끼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유사성이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표절의 증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지도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지도도 누가 만들어도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도를 표절, 즉 모방하는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그 실제 그 지도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살짝 실제 없는 그런 실개천 같은 것을 살짝 그려 넣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실개천이 피고의 지도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모방을 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유사성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사전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사전도 이제 대부분의 우리 뭐 영어 사전이라든가 뭐 한자 사전 이런 거 보면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표절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 원고 사전을 만드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 사전에 오류를 심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띄어쓰기를 잘못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사전이라는 것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알파벳 순서를 약간 아주 그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살짝 한두 군데 정도 바꿔놓는다거나,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피고의 사전에서도 동일한 오류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원고의 사전을 표절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물론 이제 이것은, 이런 공통의 오류는 모방의 증거를 잡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표절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모방만 가지고는 안 되고, 모방은 이제 표절을 판단하기 위한 첫째 요건이죠. 두 번째로
실질적인 변형, 즉 새로운 창작성이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로 실질적 유사성이 두 작품 사이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통의 오류는 그 중에 첫 번째 요건, 즉 모방을 잡아내는 그런 증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작품 사이에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소스 코드,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서 그 소스 코드가 한 10만 줄, 원고의 소스 코드도 10만 줄, 피고의 소스 코드도 한 10만 줄 되는데, 그 중에 한 코드에서 그런 공통점이 발견됐다고 해서 두 작품이 표절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 여기서 그 표절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사소한 유사성의 정도를 넘어서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스 코드 한 줄이 같다고 해서 그것을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 한 줄만 가지고서도 모방을 인정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유사성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한 줄이 유사하다는 것은 모방하지 않았다면 나오기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가 원고의 작품을 적어도 보기는 했다. 그리고 그것을 참고했다라는, 다시 말하면 모방했다라는 증거는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후에 이 실질적 유사성까지 입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은, 이 첫째 단계에서의 모방을 잡아낼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바로 이 공통의 오류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알아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저작권 침해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법을 하나 터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